이제는 연립방정식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차 방정식을 복습을 해야 돼요. 1차 방정식은 어떤 걸 1차 방정식이라고 했었는지 쌤 질문해볼까? 1차 방정식. 아니나 기억나지? 1차 부등식임을 물어볼 때 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더라? 지난 시간에 1차식하고 0꼴로 만들어서 여기를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을 1차 부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방정식은 뭐야? 등식이잖아요. 등식. 항등식 기억나? 그지? 방정식은 등식이에요. 그래서 부등호 아니고 1차식은 0꼴로 나타낼 수 있는 등식을 우리는 1차 방정식이라고 했었어. 그럼 오늘 이제 배우는 게 뭐냐면 연립 방정식인데 이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방정식이 2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2개가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애들이냐면 미지수가 개수가 우리가 배웠던 거랑 지금 차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미지수가 한 개짜리 1차 방정식을 배워요. 그래서 예를 들면 2x 더하기 1은 0 이런 애들 있지. 이런 거 우리 했었어. 이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고 이항하고 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회부했고. 그런데 이제는 미지수가 2개짜리인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미지수가 2개짜리라는 얘기는 뭐 x도 있고 y도 있고 혹은 뭐 a, b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문자 2개짜리 뭐 예를 들면 지금 여기에서는 613번에 5x가 얘는 만드는 거니까 5x 더하기 3y는 20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문자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개로 들어가지. 차수는 얼마요? 1차죠? 얘도 1차였어요. 얘 단 차수 1차야. 2차 방정식 아직 안 나와요.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지금 우린 얘기를 할 거고 그러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우리가 1차 방정식은 무엇인가? 라고 물은 것처럼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은 무엇인가?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방법이겠지. 미지수가 2개인 1차식으로 만들었을 때 좌변을 우변은 0 이런 꼴로 만들 수 있으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 지금 613번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613번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물어봤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 좌변으로 우변에 있는 걸 모두 다 이항한다. 모두 다 이항했을 때 좌변이 1차식이 되고 우변이 0이 되는 꼴이 있으면 그게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인 거죠. 그죠? 그럼 기억은 뭐예요? 맞아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야? 아니지. 등식도 안 되죠. 기억 아니에요. 니은 4x 더하기 7y는 1 어때? 지금 너무 쉽게 맞는데 원래는 요거 다 해줘야 돼. 이렇게 빼기 1은 0 좌변으로 다 이항했을 때 이렇게 좌변에 있는 식이 미지수가 2개인 1차식인 것까지 확인하고 는 0이 되니까 니은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확인해야 돼요. 디귿은 어때? 어떤가요? 아니죠. 왼쪽 좌변이 지금 2차식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리을은요. 이런 것 때문에 이항을 항상 하셔야 돼요. 좌변으로. 이런 애들은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이 x 마이너스 2y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도 우변에 있는 애들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x가 어때? 없어지시죠. y는 1로 넘어가면서 하나 남고 마이너스 1 그대로는 0 어때요? 미지수 2개인 1차 방정식이 아니다. 1차 방정식이니까 맞아? 아니고 미지수 2개짜리인 거 물어보는 거라서 y 하나를 안 돼. 그래서 리을도 x. 그럼 미음은요 어때요? 미음. 미음도 확인해 보셔야죠. 6x 마이너스 4y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얘도 마찬가지로 이항 되는 거 보여? 6x는 그대로 마이너스 4y에서 이항하면 플러스 3y 그럼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식이 0이 되니까 얘는 맞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미음 두 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을 물어보면 이렇게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고 1차식이 되는지 확인하고 미지수 두 개인지 확인하고. 그래서 거기까지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그러면 쌤이 아까 썼던 방정식을 푼다라는 말이,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내용에서도 배운 내용이라서 비우면 지울게요. 이제 여기 써야 되니까. 방정식을 푼다는 게 뭘까? 방정식 푼다. 뭐야? 들어보셨나? 방정식을 푸시오.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 해를 구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 했었냐면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쌤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1차 부등식의 x값에 우리가 넣었을 때, 어떤 수를 넣었을 때 그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그때 x값을 우리가 해라고 했고, 그럼 마찬가지로 방정식에서도 똑같아요. 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에 문자 부분 x랑 y 자리에 이제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게 하는 x, y를 우리는 해라고 부르고, 그 해를 구하는 과정을 방정식을 푼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통 방정식 문제에서는 그 방정식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식이냐 라고 물어본 문제가 있고, 방정식을 푸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 얘도 두 가지로 구분이 돼.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 풀어달라는 얘기는 요 방정식의 xy, 해 만족하게 하는 xy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문제 621번에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여기에서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원래 학교 가서 요거 배우면 귀찮게도 한 3장 정도는 이걸 계속해. 5까지 쭉. 푸는 방법 알면 괜찮겠지만 y. 자, x가 1일 때 y는 얼마인가를 찾는 과정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 x에 다 넣어봐. 1 넣어봐. 그러면 5 더하기 2y가 30이야. 이걸 만족하는 y 1차 방정식의 해를 찾아. 그때 다 해. 아니,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문자 y는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때 x를 넣어서 우리 y값을 바로바로 찾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x 더하기 2y라는 5x 더하기 2y는 30이라는 식을, 결론은 y는 어떤 식, 이렇게 바꿀 거야. 쌤은 이거 한번 바꿔볼게요. 일단 2y 남기고 나머지 y만 남길 거라서 나머지 하면 다 우변으로 이항할 거예요. 그러면 2y는 30-5x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y만 남기려면 양변을 2로 나누면 되겠다. 그래서 2로 양변을 쌤 2분의 1 곱한다고 표현해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없어지고 y만 남고 15 마이너스 2분의 5x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제서야 x값 1 넣어서 그때 y 찾고, x2 넣어서 그때 y 찾고, 요 과정에서 쓰면 훨씬 빨리 채울 수 있겠지. 이렇게 보통은 표를 채우라는 문제가 나오면, 학교에서도 이런 거 나오면 이렇게 y는 이렇게 바꿔서 대입하면 훨씬 빨리 나와요. 한번 넣어볼까? 1 넣어볼까? 규칙성이 실은 생기긴 하거든. 2분의 20분에요? 2분의 50분. 이번에 2도 넣어보면 10이에요? 나 미리 채워줄게. 어차피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해봐. 직접 넣어서 해봐. 그러면 이때의 x 두 번째 문제, 1번은 표 채우는 문제고 2번은 뭐냐면 x, y가 자연수일 때 1차 방정식의 해를 순서상으로 나타내려.
지금 쌤 분수를 썼지만 자연수, 지금 x는 다 자연수다. 근데 y도 자연수인 애들 찾아야겠다. 얘 10, 얘 5. 나머지는 다 소수, 자연수 아니고 이렇게 두 개 있겠네. 그리고 순서상으로 나타내면 2,10 이렇게 x, y x 2일 때에 y 10이다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x 4일 때에 y 5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순서상으로 나타내는 방법은 다들 알고 있을 거라서 쌤이 따로 설명하진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너무 간단하지, 그지? 여기까지 너무 쉽지? 쉽다 했어. 이제 물은 거 다 맞춰야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621번 했어요, 쌤이 현재. 그러면 이제 농장 갈 거는 연립방정식을 나눠야겠네. 세훈아, 연립방정식이 뭘까? 1차 방정식이 2개 1차 방정식이 2개 있는 거. 미지수가 응, 그렇지.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이 지금은 하나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애들을 2개를 모아놓는 거지. 그래서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예를 들면 뭐래볼까? 625번일까요? 625번처럼 x-y는 마이너스 1이라는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하고 두 번째 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2x 더하기 y는 몇인 항상 이렇게 2개를 놓고 얘네를 그냥 이렇게 덩그러니 놓는 게 아니라 얘네 2개를 우리가 앞으로 묶어서 이렇게 나타낸 것까지가 연립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연립방정식의 표현은 이렇게 묶어서 표현을 하는 것까지. 그럼 연립방정식을 푼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번에도 해를 구한다? 어떤 해? 둘 다의 해. 둘 다의 해는 뭐 그럼 아까 요 방법대로 이거 다 해거든요, 그쵸? x, y 다 들어가는 거. 여기에 대한 해는 그럼 몇 개 있는 건데? 재훈아? 1차? 한 개. 한 개씩. 땡. 이 식에 대한 해는, 즉 이 식에 대한 해, 방정식을 만족하는 x, y는요 무수히 많아요. 연립방정식. 네, 저 연립방정식 안 물어보고 하나만 물어봤어요. 이거 다 해야 지금 이거. 요 세트, 요거 한 세트, 두 세트, 세 세트, 또 다 해요. 엄청 많아.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까 요 괄호 2번에서 찾은 건 자연수해 물어본 거야. 자연수해. 자연수에는 딱 요거 지금 요 표에선 2개 나와서 이런 거고 뒤에 또 더 있을 수 있어. 6,0이네요. 그래서 안 되네요. 어차피 안 되네요. 2개만 딱 나오면. 그래서 자연수 뭐 이런 식으로 제한을 걸어두지 않으면 여기를 만족하는 x, y는 무수히 많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지금 쌤이 얘를 1번, 2번이라고 하면 1번에 대한 해도 무수히 많겠지. 2번도 무수히 많겠지. 그치?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별로 해는 뭐 이렇게 나오려면 그 해는 딱 정해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즉 연립방정식의 해를 푼다는 얘기는 1번과 2번을 동시에 만족하는 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기 1번의 해가 만약에 지금 쌤이 보니까 0,1이 되거든? 0,1이 만약에 1번의 해예요? 근데 2번에도 얘를 넣었더니 돼. 그럼 얘를 연립방정식의 해라고 한다. 즉 둘 다를 만족하는 순서상 x, y를 우리는 찾아줘야 되는 과정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푸는 과정인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를 찾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하냐면 지금 다 머리에 가간법, 대입법 있어가지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학교 시험에서는 이 과정도 분명히 물어볼 거야. 가간법, 대입법 안 쓰는 과정, 즉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과정이 반드시 서술형 문제가 하나씩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방법 그냥 가간 대입을 하면 되지 뭘 저렇게 귀찮게 표까지 그려서 해요? 할 수 있어. 근데 이거 할 줄도 알아야 돼. 이거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당황 안 해. 선생님들 마음이 다 똑같아. 얘네는 가간법, 대입법은 잘하는데 표로 찾는 건 못하겠구나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럼 표로 찾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표로 찾는 방법이 91쪽이에요.
보통 요 부분 귀찮아서 다들 넘어가시는데요. 요거 할 줄 아셔야 돼서 쌤이 이거 풀어줄 거야. 귀찮아도 해줄 거야.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해를 찾아보면 자연수 범위로 쌤 좁혀볼게요. 1번에 대한 식이 지금 1번에 대한 식이 x-y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애요. 자연수를 쌤이 좁혔어. 지금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야. 지금 여기의 문제는 이거 아닌데 쌤 이거의 연립방정식에 찾아볼게요. 먼저 표를 그려요. x, y 쓸 거예요. 자연수기 때문에 x에 1부터 대입할 거예요. 이렇게. 자연수 아마 분명히 시험에 나와도 자연수 혹은 정수 아니면 뭐 0부터 5까지 이런 식으로 범위를 줄 거야. 그럼 얘는 x가 1일 때 y를 찾아보면 되겠지. 쌤이 아까 요거 y 대입할 때 어떻게 한다고? 매번 넣으면 어렵다. y는으로 바꾸라고 했어요. y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다. 얘는 지금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고 마이너스 모두 곱하면 y는 x 플러스 1. 그냥 순서 바꿀게요. 1씩 더 커지는 거네. 그지? 여기다 1 더해 2 1 더해 3 1 더해 4 이럴 수가. 그지? 이런 식으로 순서상이 계속 갈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두 번째 똑같이 두 번째도 찾아봐야 돼. 2x 더하기 y는 4. 이거 팁이 있어. 표 그리는 팁 혹시 아시나요? 자연수일 때. 알아? 몰라? 들어본 적 없어? x의 개수가 혹은 y의 개수가 더 큰 것부터 1, 2, 3, 4 대입해요. 얘는 지금 개수가 이 y는 마이너스 1이고 x는 1이었잖아요. 개수. 곱해진 수가. 그래서 크게 절대값 비교해보면 크게 차이가 안 나서 그냥 뭐 뭐든 대입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지금은요. 여기 x 앞의 개수가 절대값을 취했을 때 이 y 앞의 개수보다 더 커. 그래서 x에다가 1부터 넣어. 이럴 때는. 자연스럽게 항상 당연히 x부터 1, 2, 3, 4 쓰는 게 아니고 개수가 더 큰 거에다가 1, 2, 3, 4를 넣어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쓴다는 얘기. 이렇게 쓴다고. 느낌이 얘들. 표 채울 때 빨리 하는 방법 쌤이 알려줬어. 개수가 더 큰 쪽에 1, 2, 3, 4 넣는 거야. 지금은 x가 크니까 쌤은 x에다가 넣을게. 2x 더하기 y. 얘는 1, 2, 3, 4 이렇게 또 넣으면 마찬가지예요. y는 4 마이너스 2x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에 1 넣으면 4 빼기 2 넣으면 0 3 넣으면 마이너스 2 2씩 줄어드네. 근데 쌤은 무슨 해 찾는다고 했더라? 공통인 그리고 공통인 자연수에 그지? 자연수여야 되는데 얘 뭐예요? 자연수 아니지? 자연수 아니지 그지? 얘밖에 없네. 근데 이런 해가 위에 공통인 해가 있네 그지? 그래서 얘는 1,x1일 때 y2인 게 해예요. 그래서 해 쓰는 방법은 x는 1, y는 2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혹은 1,2 이렇게 쓰셔도 돼요. 해 순서상으로 나타내라는 말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서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찾으면 돼요.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 찾을 때 표로 하는 방법도 반드시 기억할 거. 가간법 대입법이 너무 쉽다고 얘네도 무조건 가간법 대입법을 하지 말고 표로도 찾을 수 있어야 돼. 서술형에 꼭 물어봐. 그러면 가간법을 가볼까요? 가간법 뭐 선생님이 지금 보니까 이해하는 정도를 보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가간법은 몇 번으로 해볼까요? 세훈아 가간법이 뭐였어? 한 문자의 개수를 서로 맞춰줘가지고 더하고 빼는 거. 그렇죠. 가간법을 해서 우리가 이제는 저렇게 표를 이용해서 찾았던 이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조금 더 연립방정식을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를 이제 교육과정에서 가간법, 대입법 이렇게 가르치지 않을 수도 있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이 이거는 가간법이야 하고 말하지 않아. 교과서에도 가간법이라는 표현 없어. 근데 쓸 수도 있어. 선생님들이 쓸 수도는 있어. 안 쓰면 그냥 이게 그거구나 하면 돼. 그래서
가관법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할게요. 나는 쓸게. 교육과정엔 없는 용어라도 쓸게 나는. 다들 많이 써. 2x 빼기 3y는 1, 2x 더하기 y는 5. 자, 어떻게 할까? 1.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문제에 여기 주어진 건 막 표 채우는데 이제 네모 채우는 거 있거든? 여기 방법대로 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고 가관법이라는 거는 문자가 지금 2개가 있는 1차 방정식이 2개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러한 1차 방정식 2개를 적절히 곱하고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해주어서 문자가 하나인 식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문자가 2개인 식을 하나로 바꾸자. 문자가 하나인 식 나오면 우리 1차 방정식 미지수한계인 1차 방정식 중학교 1학년 때 풀었던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문자 2개를 하나로 줄이자. 그럼 어떻게 할까 보니까 얘네를 문자 2개짜리를 우리 소수 이거 막 할 때도 기억나지? 3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빼서 여기 부분 날렸잖아요. 이것처럼 전체를 뺐을 때 문자 하나가 날아갈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해봤더니 우리가 만약에 x를 없애주고 싶으면 1번식에 요 앞이 만약에 2면 이게 없어지겠구나. 그래서 양변식 1번은 이만큼을 곱해준 식을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 2x 마이너스 6y는 2번은 그대로 그냥 쓰는 거예요. 2x 더하기 y는 9. 이 상태에서 우리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감 더하거나 뺀다. 지금은 앞에 부호가 같으니까 빼주는 거고요. 부호가 다르면 어때? 더해주는 거야. 그럼 지금은 부호가 같으니까 빼주면 2x, 2x가 없어지면서 좌변은 마이너스 6y 빼기 y가 돼서 마이너스 7y가 되고 우변은 2 빼기 9라서 마이너스 7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을 약분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해를 이거 처음 배운 친구들 해 이거 y는 1끝 이렇게 끝나는 친구들 많아. 이거 아니지. 해는 뭐였다? x는 뭐 y는 뭐 이렇게 2개 딱 나와야 되죠. 순서상으로 x값 y값까지 나와야 되니까 y 1일 때 그때 만족하는 x까지 우리는 찾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찾기 위해서 어쨌든 이 x랑 y는 1번과 2번에 넣어도 동시에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 그러면 y는 1을 1번에 한번 넣어볼까요? 1번에 넣으면 x 마이너스 y 1 넣었으니까 3은 1. 그럼 x는 얼마? 4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만족하는 x는 4. 정답은 4,1. 뭐 혹은 x는 4, y는 1 이렇게 쓰죠. 이렇게 나타내면 우리는 해를 찾았다. 가관법을 이용할 때는 문자 하나를 소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부호가 같으면 빼주고 부호가 다르면 더해주는 거 기억하면 되겠지. 잘해. 이미 다 익숙한 것 같아. 쌤이 봤을 때는. 그래서 잽싸게 넘어갈게요. A법으로 가자. A법은 똑같이 마찬가지로 문자 2개를 하나로 바꾸는 방법이겠지요. A법 637번처럼 주어져 있으면 완전히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638번 정도가 조금 귀찮을 수 있겠네. 해줄까? x 마이너스 y는 3 bx 마이너스 y는 3 여기에서 자, A법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자 2개짜리를 하나로 바꿀 거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문자 x에 대한 식으로 나머지 y에 대한 식을 나타내서 이 식을 두 번째 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 식이 y에 대한 식으로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x를 우리가 1번을 정리를 해보면
x는 3 더하기 2y로 y에 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식을 두 번째 2번에 요 x 자리에 y에 대한 식을 쏙 넣어주겠죠. 대입할 땐 쌤이 항상 주의하라는 거 괄호 반드시 하셔야 돼요. 대입할 때 괄호 안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요 x에 대입할 때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 없지. 완전 안 돼. 큰일 나 큰일 나. 그래서 2에 3 더하기 2y 이렇게 정확하게 대입해주고 마이너스 5y가 4.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요 식을 풀면 y에 대한 식으로 바뀌었다. 6 더하기 4y 마이너스 5y가 4. 계산해주면 1차 방정식 푸는 거죠. 4 마이너스 6이고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2, y는 2. 또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고 했다 쌤이. y를 만족하면 그때 x도 찾아줘야 된다고 했죠. y 2일 때 x 어디서 찾냐면 요 식을 활용할 거예요. 반드시. 여기 넣어도 되지만 이렇게 이미 정리한 식이 있기 때문에 이 y는 2를 여기다 슉 넣어봅니다. 넣어보면 x는 3 더하기 2 곱하기 2니까 2 곱하기 2 전체 7 나오죠. 그래서 7 맞아. 우리가 구한 답은 x는 2 순서쌍으로 쉽게 세면 7,2. 그래서 대입법은 역시 두 개의 문자를 한 개의 문자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2차 방정식 활용할 때도 했고 일단은 보자. 설마 이 연립방정식의 개수가 소수면 어떻게 하지? 소수요? 응. 분수꼴로 곱쳐가지고 아니면 그 순환 소수 뭐 해가지고 뭐야 분모에 최소 공배수를 빼줘서 649번 한번 봐봐. 649번이요? 응. 어떻게 해야 돼? 100이요. 100을 곱해요. 소수로 나와 있으면요. 소수점 아래 숫자가 가장 큰 만큼의 10의 거듭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650번 같은 건 어떻게 하죠? 650번? 최소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양변에 곱해주어서 간단하게 개수가 정수인 방정식으로 바꾸는 거였다. 그치? 이 정도만 알면 돼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찝어줄 게 딱 2개 남았는데 요걸 보셨어요? 방정식 중 처음 봐? 651번 같은 어떻게 할까? 세훈아 병원 문 열어놔도 돼. 문이 너무 촉촉해가지고 여기 미세먼지 있어. 요렇게 A는 B는 C, A, B, C가 다항식이야 지금. 1차 방정식이야. 1차 식이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결국은 여기 요거랑 같고 얘도 얘랑 같고 얘도 얘랑 같고 다 같은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적당한 2개를 뽑아와서 서로 다른 1차 방정식을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이 방법은 A는 B, 뭐 A는 C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뭐 A는 B, B는 C 이렇게 만들어줘도 되고 이건 자유롭게 서로 다르게만 나오게 하면 돼서 이거 나올 때는 문제로 나중에 나오면 쌤이 한번 또 체크할게요. 풀어드리진 않을게요. 그러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랑 해가 없는 것도 한번 볼까? 해! 아까 말한 그 해 기억나지? 예를 들자 EX 더하기 해를 찾아볼 건데요. 잘 봐. 요게 지금 해를 찾아서 아까처럼 표로 막 이렇게 나타냈어. X, Y 해당하는 막 해 다 있죠, 그죠? 얘도 근데 찾았더니 어라리 다 똑같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해는 하나 이렇게 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 뒷단원 있죠. 마지막 남은
6번 단원 1차 함수 나오면 그걸로 좀 더 왜 이렇게 되는지 쌤이 한 번 더 그때 찍어줄 건데 지금은 이 두 개의 방정식을 만족하는 핵을 찾으려고 봤더니 잘 봐. 이거 2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2로 약분해봐. x 플러스 y 똑같지? 똑같아. 즉 그냥 하나의 방정식의 해랑 같다는 얘기야. 근데 쌤이 아까 뭐랬어? 이 두 개 합쳐진 거 말고 하나만 딱 놓고 봤을 때는 해가 무수히 한 게 아니고 무수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얘는 지금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야. 해가 무수히 많아. 요거를 근데 판단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해가 무수히 많은지 판단하는 방법. 알아. 뺐을 때 좌변 우변이 0되면 해가 무수히 많은 거야. 오케이? 그럼 해가 무수히 많으면 해가 없는 경우도 있겠네. 그치? 그럼 해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똑같이 한번 해보면 너무 쉽게 되네. 이거 볼게. 얘 한번 빼볼게. 이거 가방법 하려고 위의 식을 맞췄어. 2x 더하기 4y는 8. 밑에 건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더하기 4y는 5. 빼볼까요? 좌변 어떻게 돼? 0은? 우변은? 3. 어때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어떻게 우리가 가방법을 만들어내도 항상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짓이야 거짓. 해가 무수히 많다가 아니라 해가 아예 없다. 즉 이를 만족하는 x, y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통으로 만족하는 표로만 그려봤더니 공통인 해가 존재하지 않더라. 지금 이 얘기예요. 나중에 이거 조금 더 활용해서 얘기를 하면 1차 함수까지 다들 배우셨을 거니까 요거 1차 함수로 바꿔, 얘도 1차 함수로 바꿔. 해가 없으면 평행에 만나지를 않아. 해가 무수히 많으면 일치해.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일단 얘기만 간단히 했어. 그걸로 좀 더 꼼꼼히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해가 무수히 많거나 없는 거에 대한 설명. 자, 여기까지가 1차 방정식 설명이었어요. 듣느라 고생했고 활용 쪽 잠깐 가보거든요. 활용 쭉 넘어갈게요. 110쪽이 있습니다. 활용. 부등식의 활용에서도 아니나 지난 시간에는 그대로 나왔지. 똑같이 지금. 이 4단계대로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연립방정식의 활용도 마찬가지. 첫 번째로 미지수를 정해요.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는지 체크, 그걸 x 또는 y로 놉니다. 그치? 그게 1단계. 그럼 두 번째는 연립방정식 식을 세워요. 세 번째는 그 연립방정식을 풀어요. 그럼 마지막은 항상 구한해가 맞는지 확인해. 그래서 이 단원에서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학교에서 뭘 요구하냐면 방정식과 부등식 단원에서는 반드시 그 구한해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요구해. 그래서 그 맞는 과정 맞는지도 체크하는 게 나올 수 있어. 또 시험에. 그래서 그거는 내신 대비 때 해. 활용은 문제를 풀어드릴게요. 이제 이거는 더 안 해도 되지, 지워도 되지? 문제를 그러면 아까 여러분이 말했던 유형을 풀어볼까요? 유형 6번? 6번이라고 했나까? 세훈아 여기서는 뭐 없었어? 요거요? 응. 아까 그 거듭시 할 때 같은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얘는 더 앞에서 출발하는 거. 앞에서 출발하는 거? 그럼 그것도 한번 유형 일단 6번 해볼게요. 잘 아셨으니 유형 6번은 767번을 한번 해봅시다. 보자. 학생 수가 35명인 어느 반의 남학생 수의 3분의 1과 여학생 수의 합이 23일 때 남학생 수는? 이라고 했죠. 활용의 1단계 뭐라고? 미지수 정하기. 미지수, 즉 물어보는 게 무엇인지를 체크를 할게요. 지금 남학생 수 물어보죠. 근데 이제부터는 1차 부등식, 1차 방정식 아니고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을 할 거니까 미지수 2개 정해야 돼요.
그럼 지금 물어보는 건 남학생수니까 남학생수를 x로 놔야 되겠네. 나머지는 그럼 뭘로 놓으면 좋겠어? y는 뭘로 놓을까? 여학생수. 그지? 나오면 되겠네. 일단 여학생수 y. 그럼 두 번째 식을 세웁시다. 식 세우기. 식 세워요. 식 세우기. 우리 전체 반 애들 몇 명이래 지금? 35명이라고 하죠. 즉 남학생수 더하기 여학생수에 대한 식 하나 나왔네. 35명이래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하나 세웠어. 네, 지금은 연립방정식을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식이 하나는 안 돼. 2개여야 돼. 그럼 두 번째 식은 어떻게 세울까를 보니까 어느 반의 남학생 수의 3분의 1과 즉 남학생 수의 3분의 1만큼과 그리고 여학생 수의 합이 그냥 여학생 수의 합이 얼마래? 23이다. 네, 23. 세웠네요. 방정식 세웠네요. 그래서 2번까지가 식 세우기겠죠. 그러면 3번에서는 요 방정식을 풀어주어야 되겠지, 그치? 대입? 그냥 가감 바로 해도 되고 뭐 분수 없애기 위해서 3 곱해서 해도 되고 그럼 해줄게. x 더하기 y는 35고 쌤은 3을 곱해볼게요. 그러면 x 더하기 3y가 69예요. 그냥 뺄게요. 왜냐면 부호 같아서 뺄게요. 그러면 x 없어지고 y 빼기 3y 마이너스 2y가 35 빼기 69 마이너스 34 이렇게 돼요. 그럼 y는 17. 항상 y만 묻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물어보는 건 뭐였냐? 남학생 수였기 때문에 우리는 x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x값까지 구해주면 x 더하기 y는 35니까 y가 17을 여기다 넣어주면 35. 그러면 x는 우리가 구할 수 있겠지요. 18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18명. 여기까지 하고 끝내면 좋은데 이게 맞는지도 확인을 보통은 해요. 4단계에서 구한애가 맞는지 확인하기. 구한애 맞는지 확인 어떻게 하냐면 x 18명 딱 나왔고 y 17명 나왔잖아요. 첫 번째 식에 대입해봐. 두 번째 식에 대입해봐. 맞는지 확인해. 되더라. 그래서 이게 맞구나. 수직 귀찮아서 다들 안 하긴 하지만 이거까지 요구를 해요. 답은 5번. 769. 769. 오케이. 769를 가보자. 769. 한번 아인이도 읽어보세요. 문제 먼저 읽어보세요. 세연이도 한번 풀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 아니면 같이 해봐. 한번 생각해봐. 같이? 같이 하자. 1번 미지수 뭐로 세울까? 동아리의 여자 회원 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 동아리의 여자 회원 수를 우리는 뭐로 놓을까요? y로 할래? 그래. 남자 회원 바로 나오지. x로 놔야겠다, 그지?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게 전체 회원이 또 54명이네요. 식 세워야 되겠다. x랑 y 더하기 얼마? 54죠. 그리고 남자 회원의 5분의 4와 여자 회원의 2분의 1이 A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했대. 그러면 A지역으로 봉사, 두 번째 식으로 세우려고 봤어. A지역으로 봉사를 가려고 한대. 얼마나 간대? A지역으로 여자 회원의 2분의 1이 2분의 1 Y, 남자 회원의 5분의 4가 그만큼이 지금 A지역으로 봉사를 간대. 근데 문제에서는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A지역에 가는 인원이 결국 이 가는 인원이 전체 인원의 얼마나? 3분의 1에. 그럼 그냥 3분의 2가 아니라 54명 전체 인원의 3분의 2랑 결국은 요 인원이 같다는 얘기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걸 정리하면 5분의 4x 더하기 2분의 1y가 3, 36이 돼요. 저 C까지 세웠어요. 이 뒤에는 하실 수 있으시죠? 계산 안 해드릴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 네, 이거 중에
아까 질문한 것 중에 1문제? 1문제는 할 수 있지? 아이니가 아까 몇 번인지 모르겠네. 유형 15, 16? 선생님 지난 시간에 부등식 할 때 거속시 나오면 정리하는 방법이랑 그 소금물 나오면 하는 방법 했거든? 그래서 세연이가 이미 알고 있는 걸 거야. 유형 15번 해볼게요. 이거 쭉 넘어가도 돼? 아니 그 사이에 또 있어? 확인해보고. 괜찮으시면 바로 넘어갈게요. 794번. 거속시 문제예요. 18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언니와 동생이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 아이나 쌤이 거속시 문제 나오면 어느 경우로 몇 가지로 나뉜대 했어 쌤이? 2개, 3개? 2개. 반드시 2개로 나뉜다. 등산할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아니면 자전거 타다가 버리고 걸어가, 혹은 아니면 뭐 달리다가 걸어가. 항상 2개로 나뉘어. 거속시 문제. 지금은 뭘까요? 지금은 언니와 동생이 마주보고 출발하여 도중에 만난 거죠. 그러면 얘는 지금 언니랑 동생으로 나뉘겠네요. 소, 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일단은 식을 우리는 문자를 먼저 세워야 되겠죠. 미지수. 물어보는 게 뭘까요? 언니가 걸은 거리는. 쌤이 요거 나누랬어. 동생. 거속시 요렇게 2가지로 나뉘고 왼쪽엔 거속시 쓰면 우리 무조건 풀 수 있다. 그치? 그럼 지금 미지수는 언니가 걸은 거리야. 언니의 거리야. 얘를 그럼 x로 놔볼게요. 그럼 뭘 y로 놔야 될 것 같아? 그치? 동생의 거리를 y로 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바로 들겠죠. 그러면 언니의 거리가 x, 동생의 거리가 y인 상태예요. 그리고 둘이 지금 이렇게 오는 상태야. 이렇게. 언니. 내가 원래 그림 진짜 많이 그리는데. 어머. 없는데. 언니, 동생. 왔다 갔다 가. 그러면 지금 출발하여 동시에 만났대. 도중에 만났어. 여기서 제외했어. 여기서 언니. 나 언니가 없어서 이렇게 친하지 않지만 모르지만 아이니 언니 있어? 동생 있어? 나는 언니가 없지만 언니 만나서 반가워. 만났을 때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뭐래요? 언니는 시속 5, 동생은 시속 4로 걸었다고 한다. 언니가 걸은 거리는 이런 말 있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건 전체 떨어진 거리는 18km라고 줬어요. 그러면 속력은 지금 언니에 대한 속력 채워주시면 돼요. 5. 동생은 얼마야? 4. 그럼 쌤이 요거 어떻게 한다 했어요? 시간을 거리 속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해? 5분의 x, 4분의 y. 거속시 문제에서는요, 반드시 쌤 밑줄 치려는 거 쳐야 돼. 만난다고 한다. 지금 여기서는 출발하여 도중에 만났다의 밑줄을 치셔야 돼요. 만났다는 얘기는 시간이 같아, 얘들아. 걸린 시간이 같아, 지금. 그래서 만났기 때문에 여기부터 출발해서 만날 동안에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가 지금 벌써 나온 거야. 요거 2개가 어떻다? 같다. 근데 지금 걸은 거리가 언니는 x, 동생은 y죠. x랑 y가 전체 얼마다? 18이다. 그치? 2번째 식도 나왔어요. 2개의 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시간이 같다.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림 지울게. 좀 흉해. 2번. 그럼 식은 2개가 나오네요. x 더하기 y가 8 그리고
5분의 x가 결국은 4분의 y다. 얘는 대놓고 대입법 하라고 주는 거였죠. 한번 여러분이 써보시면 되겠어요. 시간 드릴게요. 자, 또 풀어볼게. 답 나왔어요? 쌤은 10 나왔어요. 다들 나왔어요? 쌤 나왔어? 10? 10으로 나오니 정답은 몇 번? 1번. 여기까지가 794번이야. 그래서 고속시 문제는 만날 때 이것도 있어. 지금은 요렇게 오잖아. 그러면 요것도 있어. 트랙에서 요렇게 와. 이러고 또 만나. 똑같아. 여기서도 만나면 시간 똑같은 거야. 다 이 문제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면 만나면 시간이 같아. 그럼 다른 문제도 뭐 해드릴까요? 16, 유형 16 아니면 이 트랙 도는 거 쌤이 방금 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소금물은 안 해줘도 돼? 괜찮아? 소금물 안 해줘도 돼? 여기까지? 괜찮아? 796번도 해줄까? 아니야? 하다가 그러면 중간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19요. 19? 유형 19? 네. 오케이, 19. 유형 19는 404번을 해드리고 여기까지 하고 문제 풀 시간에 질문 드리죠? 유형 19도 건속시 문제네. 문제번호 스키쌤 804번. 이 문제는 위에 있는 유형 19번에 위에 동그라미 1번, 2번 있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 문제는.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의 속력. 이건 나중에 분리할 때 상대속도라고 또 나오거든? 뭐 고등학교 때 배우긴 하는데, 일단 요 문제는 약간 대비해서 속력을 어떻게 구하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야 돼. 배 아니야. 배가 오른쪽 방향으로 만약에 보면 속력이 얘는 속력 안 좋네. 805번으로 볼까요? 805번에도 속력이 일정하다고 그랬지. 강물의 속력이 일정하고, 어디 보자. 일정한 속력으로 수용을 하여 완급했다라고 나오네. 여기도 강물 속력 따로 말 안 하는 문제는, 만약에 속력, 배의 속력 주고 강물의 속력이 그냥 일정하게 이만큼 있어. 그럼 여기서 이거 빼야 돼. 그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게. 강을 거슬러 올라갈 때 배의 속력은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 빼기 강물의 속력을 해줘야 되는 거야. 지금 여기 문제에서는 이걸 크게 쓰고 있진 않은 것 같아. 동그라미 2번은 강을 따라 내려올 때 배의 속력은, 즉 여기에 있는 지금은 속력이 얘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강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빼준 거고, 만약에 배가 똑같이 이쪽 강 방향으로 똑같이 가면 속력이 그 부스트가 붙어. 그래서 이 강물의 속력까지 더해서 속력을 써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문제예요. 문제마다 뭘 요구하는지 다르니까 줄일까? 일단 804번 써서요. 804번 해보고, 좀 어려운 거 같으면 805번대. 배를 타고 길이가 12인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2시간, 내려오는데 1시간이 걸렸대. 그럼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은? 이라고 물어봤어요. 미지수 먼저 세워야 되겠죠?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이야. 배의 속력.
요 배만 놓고 본 속력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강물 속력 빼고. 그럼 그 상태에서 요걸 x로 놨어. 그럼 쌤이 항상 뭐 해야 된다고? 거속시 쓴다고 했죠. 거속시. 두 가지로 나누면 뭘로 나뉘어? 지금 이 상황은 항상 거속시는 두 개로 나뉜댔어 쌤이. 갈 때, 올 때, 걸을 때, 뛸 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나뉘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두 개 나오는 거지 지금. 강을 올라가는 거야. 올, 내로 이렇게 바꿀게 쌤이.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강물은 요런데 요렇게 간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강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야. 그 왜 연어들이 거꾸로 강을 거슬러서 올라가잖아. 강물의 이 흐름과 반대로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지금. 그게 지금 이상하네. 내려간다는 얘기는 강물의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지. 속력이 이게 더 부스트를 받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얘는 전체 길이가 10이에요. 전체는 뭔지 모르겠는데 합쳐서 10이래. 그리고 쌤이 아까 정지한 물의 배의 속력을 x라고 잡았기 때문에 우리는 속력을 적당하게 x에 대한 식으로 적어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배의 속력 말고 강물의 속력도 줬니 안 줬니 지금? 강물의 속력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그럼 우리는 속력을 x로, 즉 배의 속력을 x로 주는 순간 강물의 속력 역시 y로 잡아야 된다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아까도 우리가 여기 거속시 문제 할 때 거리 하나 x 받았지. 그럼 나머지 언니 말고 동생이 거리 y로 잡았지. 그런 식으로 한 대상에 대해 문자 두 개가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럼 얘도 속력 부분에서 우리가 써줄 수 있는 거에 문자가 두 개가 나오는 게 좋다는 얘기야. 이제 그럼 지금은 속력이 어떻게 우리가 강물의 속력은 지금 안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y라고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다행히도 배랑 강물의 속력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x, y 딱 일정한 값이네요. 그럼 우리 속력을 x랑 y에 대한 식으로 써볼 수는 없을까요? 속력 어때? 내가 여기 쓰기 이상했으면 말을 했어야겠다. 더해서 식이 아닌데 그치? 뭐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인 거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데 10인 거지. 각각 10인 거네 그런 거지 지금. 각각 10이야. 그러면 올라갈 때 속력은 어떻게 쓴다고 우리? 배의 속력에서 뭘 뺀다? 강물의 속력을 빼야 돼. 그래서 x 빼기 y예요. 거슬러 올라가니까. 근데 내려갈 때는 어떻다? 속력, 강물의 속력만큼 더 받는 거지. 원래 배의 속력에서 y만큼 더 받아야 되는 상태야. 이것 좀 되게 예외 케이스예요. 원래 거속시 문제 나올 때는 문자 두 개가 거의 x, y 이런 식으로 나와. 이 문제만 조금 어렵고 예외인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좀 예외야. 근데 각각 걸린 시간이 지금 얼마래요? 다행히도 지금 1시간이 걸리고 2시간 걸렸다. 즉 시간 단위가 시예요. 분속 아니고 시속이면서 시간으로 줬기 때문에 맞출 필요가 없어. 그래서 강을 올라갈 때는 2시간 그대로 쓰면 돼요. 120분 이렇게 안 바꿔도 돼. 그리고 내려갈 때는 1시간 이렇게 걸렸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린 식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쪼개서 생각해야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아니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로 식이 하나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 혹은 뭐 속력분의 거리는 시간.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나와. 식 두 개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식 세우는 거는 쌤은 요거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로 쓸게. 그러면 2 곱하기 x-y가 12. 두 번째 식은 1 곱하기 x 더하기 y가 12.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야. 이제 이 상태에서 이번을 계산해보면 이거 약분하는 할게요. 2로 약분하면 x-y가 6 그리고 x 더하기 y가 12. 이거 이제 풀면 돼. 가관법 바로 하면 될 것 같은데? 더해볼까? 더하면 2x는 18, x는 9까지 나오죠.
x 9니까 여기 더해서 10이 나오니까 y는 3. 여기까지 됩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건 x입니까 y입니까? 정지한 물에서 배의 속력이니까 x죠. 시속 9km 4번이겠네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유형 19번은 세훈이 아주 예리하게 잘 질문했어요. 좀 어려울 수 있는 문제였다, 그지? 그래서 이 문제는 시간대 줄 테니까 805번도 해보세요, 지금. 여기 터널 문제는 없어요. 터널은 못 본 것 같은데? 세훈이 좀 이따 쌤 문제 따로 뽑아줄까요? 일단은 지금 805번을 풀어보십시오. 시간이 없군요.